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30일 동안. 봄날은 온다. 지금 날씨가 정말 추워요. 지금 제가 눈밭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봄날은 온다. 지금 제가 왜 봄날은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계절이 바뀐다? 그렇죠. 실물 경제의 회복에 대한 우리 많은 자영업자들 힘들어하세요. 제 주변에도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 얘기하다가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다들. 하지만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실물 경제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지난 한 주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시장 조정의 문제의 원인은 채권 10년물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의 갑작스러운 급등이었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일자를 한번 보자고요. 1월 6일자부터 채권 수익률이 전 매물대를 뚫고서 1% 이상의 수익률 곡선으로 올라섰습니다. 10년물이. 그러니까 1월 6일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올라갔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1월 6일날이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미국의 상원 조지아에서의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그날이었습니다. 상원 2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어요. 아니 민주당이 싹쓸이한 걸 무슨 의미인가? 블루웨이브의 달성이 왜 채권 수익률을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그렇게 끌어올렸는가? 이런 물음표가 발생할 겁니다. 왜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튀었을까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튀어오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블루웨이브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재정부양책이죠. 바이든 정권의 재정부양책 확대를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끝나자마자 바이든이 2082조 원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또 추가로 제시하겠다. 원래 이제 기존 상원과 하원에서 협의했던 1인당 60만 원을 200만 원을 올립시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정권이 제시하는 거죠. 경기 부양책, 재정 부양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 채권 수익률이 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데?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당국이 재정 부양책을 뿌리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튀었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증시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긍정적인데 왜 빠졌을까? 유가도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한번 재정부양책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재정부양책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는 거겠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도 같이 치고 나가는 1월 6일자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나갔죠, 유가도. 그 이후에. 1월 6일자 이후부터. 그래. 인플레이션 발생 기대감이 발생했어. 재정부양책은 돈을 더 뿌리는 거니까. 그래, 그렇지.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달러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가 그러면 유가 튀지, 국제 수익률 튀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증시는 올라가야 되는데 증시는 빠졌고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갑자기 또 칩니다. 요날 1월 6일 날 상원 쪽이 민주당 쪽으로 기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그 이후부터 시장이 빠지면서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가요.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왜 올라갈까요? 연준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채가 이렇게 튀면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거든요. 요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 10년물을 잡아줘야 되는데 연준이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연준이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달러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면 안 돼?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선 거 아니야?
왜 국채가 튀면 잡아줘야 되는데 연준이 잡지를 않지? 테이퍼링. 그렇죠. 채권 매입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채권 매입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점진적으로 수돗물을 잠그는 체제로 바꾸는 거 아니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치니까 연준이 슬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테이퍼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2020년도는 주시장이 올라왔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연준의 통화정책이었거든요. 그 기대감,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연준을 믿었어요. 든든한 뒷배, 우리 주식시장에는 뒷배, 큰형님이 계셨으니까 그동안 올라왔는데 이 형님들이 이제 시장을 옹호하지 않는 거 아니야? 시장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서서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달러 가치가 갑자기 치고 나온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이 1.15%까지 올라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잡아당겨주지 않아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다.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24시 클럽은요. 2020년도 시장을 계속 잘 맞춰왔어요. 계속 시장은 올라간다. 자산 버블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대두된 현재 이 순간 24시 클럽은 주말 내내 많은 마라톤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것 때문에 S&P 500이 기고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존스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아니죠.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을 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부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은 요 테이퍼링 이야기가 살짝만 대두되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살짝만 튀어도 시장이 빠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전략을 취할 거예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자산 매입 축소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바라보려고 할 때 고용지표 개선 확실하게 바라보고 테이퍼링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연준이 수돗물을 빠르게 잠글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요. 상당히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거나 오히려 조금 하락할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살짝 맛배기식의 튀는 정도, 연준이 시장 반응을 살짝 본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준이 시장 금리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 네,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연준은 이걸 통해 가지고 살짝 던져보고 현재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다음 시나리오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돌다리를 두들겨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팍 치거나 그런 것보다는 횡보하거나 옆으로 가격 조정이 살짝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아직은 여기서 테이퍼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나스닥이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그물망 상단을 계속 치고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검은색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를 내려올 만한 그런 악재는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상단을 보면서 그물망 상단을 보면서 현재 구간은 오히려 매수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이제 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요 검은색 선이 이게 ADX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검은색 선이 ADX라는 선이에요. 여러분들 설정할 수 있어요. 60까지 올라오게 되면 과열이고요. 최근에 또 시장이 이제 코스피 시장입니다. 60까지 올라오게, 점선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살짝 시켜가지고 59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좀 시켜놓고 있다는 얘기죠.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물망 상단, 그물망 상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물망 상단 터치하고 살짝 이렇게 올렸었죠. 여기 구간이 오게 되면 지금 살짝 부딪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인가? 거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오빠야 쫄았지? 예, 쫄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터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지겨워하실 건데, 제가 지겹더라도 할게요.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분명히 시장에 천지백가리에 달러가 깔린 것도 맞고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전 세계 전역에 돈을 뿌려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부양책과 통화정책이 코로나 난리통에 발생이 했지요. 그거는 분명히 자산 버블로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20세기부터 지금 2020년도 이전 리먼 사태 때까지는 유가 가지고 장단질 나기가 정말 좋았어요. 투기 세력들은 유가 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져? 유가 가지고 올려? 항상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대체 에너지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유가는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유가를 대체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요게 이제 이경나 너무 억지 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예. 억지 한번 부려볼게요. 예. 20세기 때 유가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차량에 넣었던 유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좀 억지 좀 부려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름이랑 그거랑 연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0세기 산업의 쌀은 뭐였습니까? 유가였죠. 기름이었습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은 뭐죠? 반도체예요. 반도체 계속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세기 산업의 쌀은 반도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억지로 부려봤어요. 아무튼 억지로 부리든 뭘든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2차 전지였습니다. 삼성 SDI 계속 올라갔어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54%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들은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쇼티지.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올해가. 그러면 지금 삼성 SDI나 2차전지 같은 2차전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이거 더 갈 수밖에 없죠. 쇼티지가 발생하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튈 거예요. 과거에 기름 가지고 투기했던 자금들이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투기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내가 지금 10불응선을 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불응선밖에 오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기회를 놓쳤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이 두 가지 섹터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들 중 계좌 뭐 다 아실 거예요. 회원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많이 오픈했잖아요. 뭐 400%다, 500%다. 어떤 분은 선물로 2000% 벌었다. 주식 선물로.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걸로 2000% 벌었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 종목들은 너무 높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 이경나,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그 종목을 사나. 그렇게 올라간 종목을 어떻게 사냐.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그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요? 두렵습니까? 그럼 내가 누워져 있는 걸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 24시 클럽이 라젠카가 돼가지고 그 다음 2차전지 반도체 다음에 넥스트에 라젠카가 돼가지고 라젠카 세이브 어스 이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24시 클럽이 여러분들을 구하겠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죽어도 다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는 바로 소비예요. 소비. 소비재. 왜 소비재?
내수주를 보잖아. 그게 아니죠. 의류나 화장품, 여행과 같은 바로 코로나 이후 인류가 백신 이후의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거기와 관련된 보복적 소비가 저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최근에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 백신을 맞으셨어요. 나는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할 때마다 계속 여쭤봤습니다. 여행이에요. 괌에 가서 모히또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거죠. 예. 생맥주 한 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예.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대네요. 예. 대한항공 있습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주가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아지겠어요? 뭐가 좋아지겠어요? 코로나 이후 그걸 겨냥해가지고 주가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우리 240 클럽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식 선물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35,000원 요 정도 구간에 또 팔고 다시 또 재매수하고 계속 이러면서 주식 선물로 레버리지 10배짜리로 계속 운용을 해오고 있어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보복적 소비는 발생하고 인천공항은 바글바글 할 거예요. 바글바글 할 겁니다. 백신 올해 가을부터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저도 그중에 한 명 있을 겁니다. 아주 그냥 발표 죽어도 저는 분명히 여행을 갈 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항공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10년 최저가 이후에 살짝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부담도 없고 이런 것들 서서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방송에서 제가 한 종목만 더 설명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부족한가요? 요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렌 카민스키라고 아세요? 헬렌 카민스키. 칸골 모자. 이게 이 명품 쪽에 포함되거든요. 저도 이 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이런 빵 모자가 하나 있습니다. 헬렌 카민스키 거. 내일 유튜브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은근히 잘 어울려요. 요런 모자가 이제 백화점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사치형 소비가 발생했을 때 이런 종목이 뜰 거라고 제가 TV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유튜브에서 설명드렸고 SJ그룹, 칸굴이나 헬렌 카민스키를 유통 디벨로퍼하는 기업 이런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탁 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는 자금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요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소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이제 병원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돌아다니기 시작해. 해외여행도 다녀야 돼. 이뻐 보여야 돼. 보톡스와 필러 시장 다시 부활하기 시작할 거예요. 관련돼가지고 뭐 휴젤, 휴원스 글로벌 이런 기업도 있겠죠. 근데 휴젤은 너무 최근에 또 치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오른감이 있어가지고 요런 종목들 사치형 소비재, 필수 소비재 또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내가 이용나이가 소비재 보라고 하니까 치약, 샴푸 이런 거 보십니다. 그런 걸 왜 봐요? 사치형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죠. 사치형 소비재. 사치형 소비재 또 뭐가 있나요? 여행 관련된 것들. 호텔 신라 이런 것들도 최근에 우리 이스타시 차트에서 검은 선 딱 치고서 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면세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강하게들이 다시 내방했을 때 영종도의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딱 4가지 섹터, 반도체나 2차 전지. 근데 이쪽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은 여전히 근데 쇼티지가 발생하니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 뭐 MC렉스를 기존에 가져가다가 최근에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하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도주로 떠오른 게 바로 이 보복적 소비 관련된 것들. 요거는 신규로 이제 다시 접근해가지고 2차 전지를 우리가 2019년 하반기 때부터 모았던 것처럼 요쪽을
올해 새로운 주도주 탄생의 한 부류로 보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4개 섹터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포트 편입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락이었습니다.